네, 안녕하세요. 두 남자 쇼의 이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승환 대표. 네. 당황하셨나 봅니다. 당황하셨어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그 시장이 말이에요. 네. 그 사실 오늘 좀 약간 멈칫할 줄 알았는데 네. 오늘도 계속 플러스 나고 있어요. 물론 그 가격 대비는 좀 내리는 것도 있는데요. 파란색도 보이는데요. 오늘까지 올라가면 며칠째 올라가나요? 지금 6일째 연속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도 한 5째 올라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흐름 좀 이어지는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어제 이제 옐런 부의장 발언에 대해서 뭐 환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은 이머징 마켓에는 그렇게 호재성 재료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고요. 뭐 잠시 우리 그 이슈 코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뭐 호재로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이것을 좀 반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또 이제 긍정적인 재료가 있죠. 네. 지금 어제 그 또 발표가 됐는데요. 일본의 외국인 매도가 1조 원이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매도 자체가 1조 엔이 넘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뭐 1조 엔이 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들이 2008년도 11월 달, 2011년도 8월 달 이후로 최대 매도를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니까 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 매도할 만한 그런 이유에 대한 쪽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있겠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옐런 의장이 나섰으니까 좀 더 좀 길게 말해요. 테이퍼링을 네. 속도를 늦추거나 이런 얘기했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꾸는 안 했어요. 그죠? 예, 딱 예. 보면 이거 현재 추세대로 이어가겠다 정도 했고요. 앞서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머징 마켓의 걱정이 아직 미국에까지 위험으로까지 인식하지 않는다. 네. 아까 우리 뭐 그 부분을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머징 마켓의 위험이 커지더라도 미국은 상관없이 테이퍼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구도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라서 어제 앨런 의장의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는 좀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징주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네. 갈까요? 오늘 아마 시장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뜨거운 주식 중에 하나는 여전히 남북 관련주. 네네. 그래서 현대상선 이런 주식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일단 특징이 되겠고요. 제가 몇 개 좀 먼저 보겠습니다. CJ예능 같은 경우에요. 네. 저 자신이 이제 선호를 하는 주식이라고 뭐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미국의 월트 디즈니가 지금 사상체육관 연인을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이런 쪽에, 그런 쪽에 관심을 늘 것이다. 넷플릭스 마찬가지. 항상 그런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강한 점. 그리고 또, 겨울왕국 하면서 우리가, 그리고 오늘 이제 마침 또 출연하는 그 친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수요일 날 얘기했던 바로 그 주식. 한국 콜마와 더불어서 얘기했던 코스맥스 이런 것들이 또는 뭔가 누구의 출연을 기다리는 듯이 오늘 또 아주 오늘 몇 퍼센트에게 코스맥스는 뭐 거의 불을 뿜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8% 이거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는 주식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도 시장의 일단 특징적인 주식이 되겠고요. 좀 대형주 중에서는 어떤 걸 좀 보는지 모르겠지만 롯데케미칼이 오늘 또 강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중국 시장에서 호재성 재료가 들렸죠. 중국 인민은행이 단기성 자금에 대한 쪽을 부양을 하겠다. 뭐 홍콩 증시가 거기에 지금 반영을 해줬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중국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라고 속칭 불리는 종목들이 지금 그 상승을 하고 있고 또한 일본 시장에서 그 롱이 풀린다라는 얘기는 한국 시장에 대한 숏이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수출주에 대한 어떤 숏 포지션에 대한 쪽이 좀 풀리는 그런 상황에 대한 쪽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연일 뭐 많건 적건 간에 지금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까지 하면 4일째인가요? 5일째인가요? 물론 아직까지는 외국계입니다. 외국인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요. 그런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일단 호재로 반영되면서 지수를 좀 탄탄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인데 기타 또 특징적으로 볼 만한 거 좀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 LG전자는 우리가 종목 이슈 코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이한 것은 앞에서도 이제 황우석 박사 관련된 종목들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황우석 박사 관련된 배아줄기 세포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지금 분분하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의 특허 자체는 과학적인 입증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특허에 대한 아이디어만을 갖고 특허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쪽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시세가 그렇게 가파르게 전개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질병관리본부센터에서는 여전히 배아줄기 세포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그게 허용이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좀 파괴력 있는 이슈로 시장에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좀 그렇게 강한 이슈로 좀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개별주 중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네. 주식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아마 이성원 대표는 들어는 봤을 거예요. 위닉스라고 있잖아요. 예, 위닉스. 위닉스가 작년 봄, 여름에 한참 히트를 쳤고요. 제습기로 히트를 쳤고 작년 겨울, 한 10월, 11월 때는 그 에어워셔로 있잖아요. 네네. 에어워셔를 했는데 이번에 또 쉬었거든요. 12월부터 12월, 1월부터 좀 쉬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좀 달리고 있어요. 실적이 올해도 좋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 나면서 달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닉스 같은 주식은 한번 뛰기 시작하면 좀 달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네. 작년부터 좀 유심히 봤는데요. 그런 관점에 오늘 시장이 일단 특징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주까지 한번 간단히 살펴봤고요. 바로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입니다. 우리 현대 로템 얘기했잖아요. 예, 어저께 예. 얘기하다가 어저께 김기수 전문가 시간 맞추는 것 때문에요. 어저께 다 못했는데 현대 로템 다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현대 로템의 그 레포트는요. 젊다고는 모르겠지만요. 그 여성 애널리스트가 쓰는 거죠. 그 멀리 보면 이만한 주식이 없다라는 거. 네. 064350. 요 레포트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현대 로템의 사업 분야는요, 우리 시청자분들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철도 차량, 네. 철도 차량 분야가 있는데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철도 차량 분야에서 국내 유일무이한 독점업체. 이게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국내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KTX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 독점하는 것이고요. 얘네가 이제 이 회사에서 하는 것은 이제 터키라든가 해외 쪽 있잖아요. 네. 해외 쪽에 그 고속 전철 사업이라든가 기존 이제 도심형 기차들 이런 쪽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이 나가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렇게 두번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슈가 있다면 이제 어저께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가 이제 레포트 이제 길어갖고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 방위산업 쪽에 전차 사업 있잖아요. 예. 전차 산업도 여전히 독점하는 거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또 그 특정 분야가 되겠지만 제가 군사 쪽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 독점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 레포트가 긍정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그 플랜트 사업이 되겠는데요. 플랜트 사업이랑은 이제 완전 공장을 처음부터 다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자동차 설비 있잖아요. 자동차 네. 설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철 사업이요. 그 철공 제철 사업. 거기에 이제 일부 설비 쪽에 들어갈 때 이제 핵심적인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레포트는 플랜트 사업 쪽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요걸 한번 끝까지 이 풀 레포트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저는 이제 세 번째 이분이 쓰지 않은 얘기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산업에 대하겠는데요. 현대 자동차 그룹이 지금 생산 캐파가 대충 한 780에서 800만 대가 풀로 감을 경우에 그렇게 생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올해가 790만 대. 그러니까 치죠? 지금은 예. 풀로 캐파 돌아갔을 때를 견주어서 790, 820만 대, 800만 대 체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800만 대 갖고는 이제 그 시장을 버텨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0만 대 체제로 가는 건데 그거 이제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몽구 회장이 작년 가을에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앞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1000만 대 생산 체제로 가겠다. 그래서 도요타를 능가하는 세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게 소박한 꿈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 그게 만약 현실화되면은요. 현실화되면 이런 플랜트 그 안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 있는 현대건설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건설이라든가 플랜트 회사는 기본적으로 호재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어디로 갔냐는 아무도 모르겠죠. 이제 올해는 중국만 잡혀 있는데요. 러시아라든가 특히 미국에 대한 추가 생산 기지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는데요. 또 하나 이제 노리는 거 하나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얼마 전에 포스코도 또 들어갔잖아요. 네. 완공을 했죠. 네. 예전에 몇 년 전에 발표했던 이런 완공 작업을 했는데요. 그런 멕시코라든가 이런 쪽에 아마 생산 기지를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뚜렷한 현실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에서 한 3가지 정도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좀 슬슬 단점 한번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게 보면 이제 어제 오늘 저 뉴스로 나온 것들 중에 보면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을 겁니다. 예. 오버행 이슈라는 건 흔히 이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게 있는데 상장한 지 지금 3개월이 조금 넘어섰을 겁니다. 아마. 11월, 12월, 1월, 뭐,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오버행 이슈가 좀 살아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 물량들, 이런 것 때문에 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그런 찬스가 있다.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한번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제 남북 문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철도 사업이요. 그런 것들에 찬스가 있겠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철도와 관련되는 게 뭐냐 있다면 거기 관련된 뭐 그 건설회사도 있고 SOC 투자하는 것들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로템에 대한 기본적인 레포트가 이 레포트도 그런 거지 이 레포트가 갑자기 급등한다 이렇게 레포트를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여전히 현대로템이 많이 내려긴 했습니다만은 그 가격 자체가 공모가 위에서 공모가가 23,000원이기 때문에 공모가 위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이 이제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상장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행 이슈가 지금 여전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아쉽지만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지금 뭐 플랜트 쪽 OP 마진은 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철도 쪽에서의 그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쪽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그 확신은 있다. 그러나 속도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얼마나 좀 더 이제 그 바닥을 찍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오버행 이슈에 대한 쪽이 좀 해결되고 나야지만 그때 이제 좀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이거 논란이 많은 주식인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안 돼. 그런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 일단은 생각을 갖고 현대로템에 장기적으로 관심 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정도까지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증권가에서 레포트가 쏟아진 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대표도 인정할 것 같은데 OCI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OCI가 지금 보고서가 많이 쏟아졌죠. 네네. 실적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어제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4분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적이 4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6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이제 적자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적자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좀 아쉽고요. 폴리실리콘 가동률 상승에 따라 제조 원가가 하락을 해서 적자폭이 축소가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적자폭이 시장에 지금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그렇게 큰 폭에 대한 흑자에 대한 시효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턴어라운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OCI의 Q&A IR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올해 그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가격 밴드를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에 대한 쪽에서 25불과 30불 사이가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25불이 이제 계속해서 25불을 강조시켜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25불은 OCI에서 제시하고 있는 BP가 이제 25불이겠고요. 그리고 30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중소형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들도 흑자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공급 과잉에 들어가게 돼서 다시 한번 가격이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내내 하단부는 25불,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단부는 25불, 그 다음에 상단부는 30불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회사 측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가능하나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OCI도 내려오면은 뭐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이 화학업체의 특성상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죠. 중국 그 화학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중국 공장에 대한 가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화학 제품의 가격도 다시 다운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이 화학 업종이라든가 원자재 시장에 대한 관련된 업종을 좀 접근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레포트의 내용, 대동 소개할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한 7, 8개는 이제 매수견, 24만원에서 26만원 내외 정도를 레포트가
나와 있어요. 그거 나중에 표 한 번 있으면요. 네. 그 와이즈 리포트 같이 볼 수 있는 건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KDB 대우증권 정도만 약간 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항상 주가 올라가 내려가는 건 아무도 모르지만은요. 포인트가 있죠. 일부에서는 1분기 흑자까지 얘기하는데요. 회사 측에서 1분기는 얘기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1분기보다는 2분기 내지 3분기 정도 쪽에 그 컨센서스가 몰려있다. 흑자 전환하는 것이요. 근데 이제 그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뭐 3분기에, 하반기에 흑자 전환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우증권만은 약간 보수를 썼어요. 중립 의견이 나온 걸로 제가 봤는데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청자분들 확인해 주시죠. KDB 대우만 지금 이제 중립 맞나요? 의견을 제시를 하고 네, 제가 있고요. 보고 왔는데 나머지 증권사는 모두 다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이 24만 원, 26만 원, 25만 원대 전후에 대한 쪽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 KDB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을 아예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매도 의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 뭐 그 약간 썰렁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다 흑자 전환에 대한 시기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태양광 업체에 대한 정말 그 선순환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네. 다 좋아지면 결국 그 우리 공대생도 아시겠지만 모두까지 좋아져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업종 얘기는 25불 30달러 그 안에 가면 모두까지 좋아진다는 것인데 네. 그 전에까지 가면은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예, 예. 거가 일부 업계 얘기입니다. 주식증권회사 네네. 쪽 얘기 아니라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그 회사 측의 얘기는요, 완만한 올해의 상승을 보고 있다는 게 어떻게 포인트가 네. 되겠고요. 지금 1분기는 적자가 흑자 전환이 어렵다고 회사 측에서 이미 지난 분기 컨퍼런스를 얘기했는데요. 그때 가장 큰 요인가 전기값입니다. 전기값. 네. 전기값이고 전기 부족. 근데 지금은 올해는 하도 많이 준비를 해갖고요. 전기 부족 얘기가 없는데요. 전기료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또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에 또 한 차례 전기료 인상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변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 얘기한 대로 30달러 넘어가기도 하는 그 정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만 어저께 이 OCI는 그나마 회사 측과 그 증권회사에 신뢰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워낙 항상 보면 이우연 부사장인가가 그 컨퍼런스 예, 콜에 예. 나오는데 아마 어저께도 이우연 부사장이 하는데 이 양반이 지금 이수영 그 그룹 회장의 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권자가 나와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인가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바로 나온 거랑 똑같은 격이 되겠는데요. 직접 나와서 얘기하고 항상 이 양반 스타일이 제가 몇 번 컨퍼런스 콜을 근데 제가 한번 간접 직접 가서 봤는데도 상당히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그 아랫사람들은 이 정도 얘기해도 될 정도로 뭐 우린 적자 불가피하다 라든가요. 진솔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신뢰감은 지금 있습니다. 증권회사 간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요번에 포인트는 흑자 폴리시 지금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라는 거 하나, 그리고 자기네가 아까 거기도 얘기가 대충 나왔지만 아까 조그맣게 일부에서 나왔는데요. 원가를 10달러까지 맞추겠다는 얘기였어요. 자기네도 원가. 물론 거기에는 BP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생산 원가를 추가 투자 할까 말까 했는데 추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을 더 확보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나중에 OCI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것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으신다 그러면 저는 OCI는 장기 매수 의견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아픈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이게 60만 원, 65만 원 갔던 네네. 것이 2011년이었나요? 2011년 맞죠? 예, 예. 일본에서 원전 사고 났을 때 그때가 60몇만 원 갔던 가격인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에 워낙 층층이 워낙 매물벽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아무리 대형주가 뭐 어쩌건 간에 쭉 뻗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좀 길게 보셔야겠다. 예, 어제 그 컨퍼런스 콜도 보게 네. 되면 이제 회사 측 얘기가 고순도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고효율 모듈 가격에 대한 쪽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중국산 제품이 들어가고 있는 이 저효율 모듈 가격에 대한 쪽은 상승세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 환경하에서는 OCI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얘기니까 아무래도 뭐 OCI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사용을 통제를 했죠. 기업들 전력난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올해는 그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잘 실적에 대한 쪽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분기 흑자는 좀 섣부른 소수 의견이라는 거. 분명히 오늘 보면 뉴스 우리 모두구나 그러시잖아요. 네. 영어문 이렇게 보시다가 딱 그렇게 올라면 딱 하고 종합 시황 뉴스인가 이거 쳐보잖아요. 그러면 1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에 상승 이렇게 나왔는데 회사 측은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다.
네네. 그거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관계. 물론 갈지 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 국제 전환 때문에 주식 산다 그러면 일단 말려낸다.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다라는 거. 회사 측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또 특징적인 어떤 흐름 있는 종목별로 팩트 나온 것 좀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시장에서 이제 좀 보는 종목들 지금 보게 되면은 전전 애널리스트, 스트라티스트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의 프리미엄이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그 보게 되면은 뭐 한국콜마라든가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LG생활건강, 롯데칠성, 오리온 등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EPS 추정치가 상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코스맥스 오늘 달리고 있는데 코스맥스가 달리면 결국엔 뭐 콜마도 간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잠깐만요. 이따가 전주현 이코노미스트 겸 투자 전략 보시면 코스맥스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요? 그분은 한국콜만 약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코스맥스 슬쩍 물어봤다가 무한당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나 도찐개찐 아닙니까? 솔직히 한국콜만 나 별로 공부를 안 했어. 잘 몰라. 도찐개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식에 대한 쪽은 뭐 코스맥스는 코스맥스 홀딩스에 대한 얘기가 또 시장에 돌고 있어서 최근에는 좀 더 탄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그 EPS 추정치 상향이 되는 기업은 신한지주가 좀 특징적입니다. 아, 그래요? 은행주에 대한 EPS 추정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신한은행이 좀 이번 사태에서 다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신한카드 이번에 카드 사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좀 피해가 불법 대출 문제에서도 또 이번에 신한은행만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참 운이 좋은 그런 케이스에 속하고 있는데 업종 내 이익의 안정성이 최고다. 지금 지주회사 중에서 지금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신한카드를 저는 이제 신한카드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신한카드 리워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안 털렸어? 안 털렸습니다. 신한카드가 역시 좋습니다. 그래서 신한카드 같은 경우 상당히 안정적이고 은행과 카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수익 자체에 대한 균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은행주에 대한 쪽을 볼 때는 신한지주가 항상 지금 보게 되면 업종 내 이익의 안정성이 최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식으로 보게 되면 하나금융지주가 늘 탄력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가장 이제 그 드라마틱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탄력도를 놓고 본다라면 항상 하나금융지주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맨날 한다 그래놓고 우리 이성훈 대표가 저한테 뻥튀기 하는 거 있어요. 어떤 거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건 뭐라 그래?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공수표. 공수표를 날리기 있는데 우리 노마드님이 딱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삼성 정밀학은 언제 다시 한번 스타디 해줄게요. 삼성 정밀학이요. 노마드님께서 팟빵에 글을 올려주시면 바로 스타디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저도 개인적인 관심주인데 저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여튼 제가 아는 것은 8분기 연속 어닝 쇼크. 요번에도 또 어닝 쇼크였는데 저는 하여튼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주식 하는 사람은 아닌 사람을 신뢰하는데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쪽 태양광 쪽에 있는 사람인데 삼성 정밀하게 뭔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이 MEMC가 그런 게 맞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노마드님이 MEMC가 그런 그 공학적 표현인가요? MEMC가 방법인가요? 뭐야 이게 MEMC가? 지금 뭐 MEMC 관련돼서 MEMC가 뭐야 이게? 지금 저도 지금 공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를 제가 아는 바는 상처로 말씀드리면 태양광의 폴리시리콘을 만드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래요. OCI가 만드는 방법이랑 저기 있잖아요. 그 삼성정밀하게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르다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얘기를 한 2시간 동안 들었어요. 그 엔지니어 출신한테. 근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친구가 좀 봐도 된다 그래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기회를 봐서 요번 주는 한번 해봐 주세요. 노마드님께서 글 올려주시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마드님 아셨죠? 그래서 그거는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은데 아직 관심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게 아직 어닝 쇼크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OCI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만반해서 그런가요? OCI에 대한 어떤 그 실적 개선에 대한 추정치는 소폭이나마 다들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투자라든가 지금 유진투자증권이라든가 지금 보게 되면 현대, 그다음에 KDB 대우 모두 다 지금 OCI에 대한 추정치는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네오위즈 게임즈에 대해서는 뭐 아예 매도에 가까운 대폭 실적에 대한 조정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악재가 대부분 다 반영이 됐지만 모멘텀에 대한 쪽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또 전환 말씀 듣고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점유율 8년 연속 1위 키움증권이 드리는 특별한 서비스 키워드림. 고객 여러분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위해 전문 자격증을 갖춘 투자 전문가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자꾸 밑으로 밀릴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식 되사기가 부담스러워지죠. 국민연금에서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없고 배당은 한 2% 정도 수준 주고 시총은 2,000원 정도면은 그래서 이것도 뭐 가져가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버는 제일 쉽다 그랬죠. 지금 상황에서 제일 매매하기가 만만하다. 거래에 있으면서 외봉이다. 영문 상담 메뉴 중 키워드림을 클릭 후 화면 번호 1222번 키워드림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좌측의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림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키워드림 페이지에서 자신의 투자 전문가를 찾으신 후 좌측 회원 전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장중 실시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며 우측의 홈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문가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용 SMS,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각종 실시간 정보와 스팟 시황 정보, 증권 교육 강좌, 전문 교육 과정 등 VOD 서비스를 항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드리는 특별한 서비스 키워드림,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저는요, 이성 전하는 말씀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이 방송에 인기가 있어졌나? 그래서 이게 네. 증권회사한테 무슨 광고를 트나 했더니 스스로 광고야, 스스로. 네, 스스로 그러니까. 깔때기 되는 그런 방송이 됐어? 자뻑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전체적인 뭐 예. 키움증권에 그 예. 있잖아요. 가수, 뭐죠? 요즘 나오는 가수. 요즘에 놀아줘. 노라조가 나서 그런 광고가 나오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재밌는 흥미로운 광고 많잖아요. 키움증권. 그런 게 아니라 키워드림 광고하는 또 자뻑 광고가 있었는데요. 사실 보면은요, 오늘 바로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일단 예. 다시 한번 군부를 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의 대표적인 예. 2인자 투자 전략가입니다. 2인자 네. 투자 전략가. 2인자.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어요. 인사를 저는 어. 오늘 전지현 애널리스트 많이 기대했습니다. 왜요? 윤영빈이 또 군부를 한번 떼주지 않았습니까? 완반치 쓰리 깡냉이. 윤영빈 아주 한했는데 우리 전지현 애널리스트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애널리스트가 아니죠. 펀치를 딱 보면서 투자 전략가. 전지현 애널리스트가 투자 전략가가 시장에 완반치를 한번 날라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키움증권 리서치 대학에서 투자 전략가입니다.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약간 높은 분 있죠, 그 회사에. 예, 맞습니다. 아니, 팀장님, 마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마 팀장님, 어저께인가 오늘. 사수. 우리 방송에 나왔더라고, 마니테 방송에 예, 나왔는데. 예. 역시, 격이 전지현 이코노미스트는 한 20% 정도 더 높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했고, 정말 명장 밑에 이런 또 훌륭한 부서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뱃속에 우주가 있으신 분입니다. 비싸는 거라고 제가 코드를 한번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랫분이 이렇게 칭찬했더니 바로 본인을 디스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하겠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워낙 급하게 오셔갖고 사전 조율이 하나도 안 됐는데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레포트는 결국 저희가 그 목요일자로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의 다 한번 읽어보긴 봤는데요. 아직도 이해가 약간 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인데 다시 한번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표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내수 관련주, 중국 관련주를 재해석해야 된다. 예,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그때 한국콜마 얘기하셨던 기억나시죠? 예. 네, 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중국 소비주 이제 좀 지난주에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근데 오늘 그 부분 말씀드리고 글로벌 IT 어떻게 올라가는지 좀 산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중국 소비주 보실 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보셔야 되는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중국 소비주 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월마트 들어왔을 때, 우리 내수 시간 다 망가진다 이제. 근데 절대 그런 일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날라갔잖아, 걔네가. 예. 네. 이 내수 시장은 외자기가 들어와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 부품주는 다 밸류에이션이 낮아가지고 뭐 매출액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빠르게 나타나는 별로 밸류에이션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 낮으니까. 근데 중국 소비주는 일단
밸류에이션이 높았다가 떨어진 애들, 성장 프리미엄을 회수한 애들 위주로 먼저 한번 태핑해보자.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약간 주춤했던 게 올해 다시 산업이 꺾인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낮아진 게 좋다. 왜냐면 새롭게 지금 못 팔고 있는데 한 번도 중국에다 뭘 팔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얘네 돼서 팔 거다. 너무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게 여태까지 중국 내수시장이 한 3년 동안 커졌는데 여태까지 물건을 한 개도 못 팔았던 애들이 갑자기 판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또 하나는 기업 재무제표 측면에서 안에 현금이 많은 애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제일 처음 유통망을 확립하고 대규모 이제 거기다 인지도를 쌓으려 그러면 많은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현금 없는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한 번도 못했던 애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한 분기만 지나도 실적을 여러 번 하는데 안 되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표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일단 한번 떨어진 애들 지금 여기는 그때 안 넣었지만 여기 뭐가 있었냐면 원래 에이블 CNC 당연히 안 좋죠. 근데 갑자기 급등하는 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뭐 업이 계속 좋아지면 1등과 2등과의 격차는 좁혀지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업이 안 되면 1등과 2등과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데 이 업이 작년에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러면 다시 이 평균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빨리 회귀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결국은 어떤 업종이 될 거냐. 이게 이제 사실은 어저께 뭐가 나왔냐면 이제 데일리에도 뭐 하루 쓰니까 썼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서 쓰면서 말씀드렸던 중국은 글로벌리 지니게스가 올라간다.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중국은만 떨어진다. 이게 왜 그러냐. 중국 정부가 도와주기 때문인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도시화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농민공들을 도시민화시키는 신도시화가 있고 보장 기금의 확대가 있고 최저임금제 상승이 있다. 근데 이게 어저께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농민공들이 최저임금제 올라온다고 빨리 뭘 살 수 있겠냐. 옛날 중국은 그때 토지의 소유권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를 소유권을 부여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용권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쪽으로 갈 거다. 3년 전에 대충 큰 가이드라인을 얘기했는데 이쪽 발표인데 어저께 발표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민공들의 지금 경작권을 담보로 은행에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경작권을 담보로. 그건 이미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서부 지역에 그때 그 4대 보험 하면서 양로보험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저께 발표된 게 뭐가 있었냐면 중서부 지역에 양로기금 확대해가지고 거기서 약 사먹는 거는 국가가 100% 지원하기로 했고요. 동부 지역에는 5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계속 올려주는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 쪽들이 계속 이제 밸류에이션이 복원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춘절 소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어떤 분들이 작년보다 증가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증가율을 보면 한 0.5%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 정부가 뭐 산업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부정부패 척결을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품 사치품이 한 개도 안 팔렸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명절, 추석이나 설 앞두고 있으면 음식료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그때 그 식량 자금률 떨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생각을 많이 해서 공급을 엄청 늘리고 있거든요. 이번에 춘절 때 음식료 가격이 아예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 숫자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잘 나온 거고요. 그 품목들 보면 이 저소득층이 걸린 거. 우리나라 지금 표 보시면 도시화 걸렸을 때 저소득층 소득 탄력도가 높은 거 10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거 보시면요. 이 기타 이런 쪽들이 다 뭐냐면 이게 화장품이고요. 기타가? 예. 이게 교통통신은 자동차고요. 보건, 의료는 이쪽은 다 제약이고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주거가 빨리 올라서 이래서 집값이 먼저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구재를 채워놓고요. 그 다음에 옷도 좀 사입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가 제일 세지냐면 보건, 그 다음에 자동차, 화장품입니다. 이쪽으로 계속 중국 관련 주가 그래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라고. 교통통신 이런 것도 많이 뜨네. 이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좋게 봤던 거고요. 이런 쪽들은 그래서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한번 훅 올라갔다 꺼진 애들 위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하다못해 에이블 CNC도 그런 거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다 얘네들 종목들이 평균 밸류에이션에 수렴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부터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그 다음부터 가르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렇게 여기서 마이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교양 오락은 뭐야? 지금 보시면 이런 게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82년에 뭔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갑자기 10이 나오죠? 이게? 이거 소득 이건 탄력도고요. 탄력도. 예. 네, 탄력도고요. 예. 이거는 숫자에 기저효과가 조금 있는 거라고. 기저효과? 예. 그러면은 이 소비지출 증가율 추이에서 지금 중국이 해당하고 있는 게 1970년대 중반 여기에 해당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로 예. 따지면 77년입니다. 77년도. 예, 왜냐면 이게 진짜 77년도 진짜 재밌는 게요. 보시면 우리나라도 여기 증가율로 보시면 74년부터 올라오다 81년까지 네. 이런 일이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네. 77년에 잠깐 주저앉았습니다. 네. 이게 작년 중국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때가 도시화율이 우리나라가 52였거든요. 네. 지금 작년에 중국이 도시화율이 52고요. 지금 양로기금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77년이 딱 의료보장제도. 그때가 2차 오일 쇼크 막 이럴 때 그때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시면 또 하나 재밌는 게 작년에 중국이 부동산 죄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수가 이게 빨리 오고 여기 주거비용 이게 여기 빨리 늘어나는 거 보시면 이것 때문에 부동산이 뜨는 건데요. 이때 잠깐 주저앉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가 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작년에 부동산 규제 때는 똑같습니다. 이때 70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분양가 상한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77년에? 예. 그러니까 내수가 크게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에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빠른 거냐 보시면 데이터 중에 소비가 굉장히 천천히 좋아지는 데이터인데 1년에 25%, 38%, 25%, 30% 이렇게 빨리 올라오면 당연히 내수 쪽에 물가가 빨리 뜨고 부동산이 빨리 뜨게 되니까 한 번 올라가면 한 번 밟는 기간이 잠깐 있거든요. 근데 그게 1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밟고 올해 다시 중국 내수가 다시 리바운딩 되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T 얘기 한번 아까 해주신다. 그 얘기도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IT 글로벌 이슈가 특히 네. 두 개 있었죠. 하나는 MS가 노키아를 산 거고요. 하나는 구글이 레노버한테 모토로라를 팔았다. 예. 그때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별 상관없다. 예. 굉장히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잠깐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네, 네. 왜냐면 이게 제가 작년에 MS가 모토로라, 그러니까 노키아 샀을 때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건 근데 사실은 다 나와 있는 답인데요. MS가 어떻게 회사가 컸냐. MS 옛날에 이제 도스 만들고 윈도우 만들어서 그때 IBM PC를 가정용 PC를 막 네네. 깔고 있었죠. 그렇죠. 열심히 깔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러닝 개런티 받으면서 가다가 거의 공짜로 해적판 난무하는 것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 깔렸다가 이제 우리 인지도 쌓였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컴투스랑도 똑같은 거죠. 스마트폰이 막 빨리 다 깔렸다. 그럼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 스마트폰 정체됐다. MS가 생각하는 게 플랫폼은 거의 다 이제 한계에 온 겁니다. 네. 화면이 커지면 태블릿, 이게 이제 스마트폰 때는 화면이 작아서 오락하는데 끝난 태블릿으로 온 겁니다. 이제 태블릿. 이제 일하게 생겼네. MS 오피스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오피스는 아시다시피 굉장한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 플랫폼 자기가 그냥 그 플랫폼이나 태블릿 PC 별거 없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노키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MS를 굉장히 무서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윈도우 8.1 보시면 이거 모바일 기반입니다. 모바일 기반. 근데 저는 또 그러고 있다가 와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IT 시장에 영향 안 줘도 장기적으로 분명히 영향 주겠구나. 또 하나가 이제 구글이 모토로라 팔지 않았습니까? 네. 사람들이 레노버가 이제 잘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레노버가 못할 거라는 게 아니고요. 구글이 못할 거라는 데 배팅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플랫폼 그러니까 애플이 플랫폼을 만들고 애플 영업이익 보시면 다 플랫폼 팔고 액세서리 부가부품 파는 거고요. 그렇죠. 예. MS는 다 소프트웨어 파는 거고요. 구글도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애플이 이제 시장 선도력을 갖고 플랫폼을 다 팔았는데 이게 정체되니까 이제 MS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구글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들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아다시피 에버노트 아직 MS 오피스처럼 장악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 일단 플랫폼을 깔아야 되는데 자기 거를 이렇게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잘 파는 애들한테 넘겨주자. IBM 잘 팔았다. 옛날에 PC 잘 팔았다. 레노버가. 중국 잘 판다. 그래서 이걸 넘겨준 거고 자기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에버노트 이런 걸 깔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계약 조건 한번 보셨습니까? 레노버한테 이거 구글이 모토로라 팔 때요. 계약 조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판 게 아니고 전략적 제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4분의 1은 주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글한테 모토로라를 넘기면서
레노버 주식을 5.8%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레노버 주식이 이제 네.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한 3년 동안에 나머지 대금 내라. 이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네가 돈 벌어서 갚을 수 있을 때 갚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근데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요. 플랫폼 시장에서 이게 정체되니까 이쪽 세트에 다이렉트로 묶여있는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되게 뭐 지금 로우 PBR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특히 세트 경쟁력이 없고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다른 게 없다. 이건 더 위험한 거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게 구글 나타나니까 갑자기 삼성전자가 구글이랑 특허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소프트웨어 안정적으로 하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정체되어 있는 시장에서 성장이 정체된 시장에서 경쟁자가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직접 경쟁하는 애는 힘든데 삼성전자는 뒤에 반도체가 있어가지고 이걸 배분하면 이걸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반도체는 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든 경쟁이 심해지는데 반도체는 윈도우 태블릿 PC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 속도가 느리다는 거거든요. 반도체는 어떻게든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세트 중에서도 뭐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이 협약을 맺고 있거나 아니 뭐가 있는 회사는 그래도 삼성전자 같이 버티는데 안 된다. 굉장히 힘들어지고 세트에 바로 묶여 있는 휴대폰 부품 당연히 코스트 리덕션 계속 먹기 시작하는 거죠. 되게 힘든 거죠. 근데 이런 게 차트로 보시면 이게 롱숏이 그래도 글로벌리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랑은요, 그러니까 구글이랑 애플이랑 이게 주가가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잘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 중에 하나는 여기랑 정반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랑 아침에 애플이 구글이랑 MS가 올라가면 그 주식은 계속 숏을 먹게 될 거고요. 반대로 구글이랑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로직대로 하면 구글이랑 MS랑 같이 가는 주식은 당연히 하이닉스가 되거든요. 네.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근데 안 좋은 주식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휴대폰 부품 이제 좀 있으면 갤럭시 5 나오는데요. 그거 하실 때도 그거 너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휴대폰 부품 중에서 이렇게 되면 부품주 고르실 때도 얘네들이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레노버에도 납품하고 모토로라에도 납품하고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뭐 LG전자 납품 이렇게 다변화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KH바텍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애는 그래 안 납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아까 소비 일어나서 중국 네. 자체 생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비중이 높은 애들이 있습니다. 몇 명. 네네. 몇 명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자료가 지난번에 네, 킴에서 나온 한번 어느 말씀드려요. 자료에서 우리 보고 얘기했던 예, 거지. 말씀 어느 드렸었죠. 증권사 자료였죠? 그게? 기억이 안 나죠. 예. 하여튼 저게 딱 그게 그런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큼 그 공급책이 많이 다변화돼 있느냐. 그리고 표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나오는 비중이 거. 높으냐. 예. 그냥 다이렉트로 이제 매출처가 딱 우리나라 걸로 딱 돼 있는 애들은 계속 이제 코스트 리덕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약간 소프트웨어 주식이 움직이려 그러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글로벌리 이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게 시장이 넘어가서 그걸 MS랑 구글이 먼저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주식은 펀더멘털적으로 거기에 맞물려서 딱 그렇게 말하기는 좀 굉장히 힘든 주식들이 많고요. 뭐 대표적으로 해봐야 뭐 인프라웨어하고 한글과 컴퓨터 두 개밖에 없는데. 예, 뭐 조그만 거에 많은데 그 중에서 만약에 펀더멘털적으로 만약에 엮으려 그러면 어떻게든 오피스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문서 보안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아직 그걸 하고 있는 데는 없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주식은 그냥 보실 때 이런 게 일어나니까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이런 부품을 볼 때 이런 시각을 가져야겠다라는 참고에 그냥 보조지표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전지한 그런 때 오늘 그 정말 중국 얘기 다시 한번 해주셨고 오늘 하여튼 흥미로운 얘기야. IT 분야의 어떤 대변혁, 기세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그 양대 산맥들의 기세 싸움,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이런 얘기인데요.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흥미로운 얘기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토크 배틀 시간인데 바로 토크 배틀 시간 오늘의 주제는 이걸 한번 과감히 한번 선정해 봤어요.
지금은 남북회담 막 열렸잖아요. 그래서 네. 뭐 좀 1차 얘기는 뭐 끝났다고 하는데요. 2차 얘기 있을지는 어쩔지는 제가 자세한 건 아직 얘기가 막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남북 관련된 그런 흐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그 올해 김정은 국방위원장 신년사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그 멘트가 일단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이슈에 대한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물론 뭐 그 북한이 워낙 이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지금 4차 핵실험에 대한 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한 김강진 국방위원장이 국회 증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5월달, 5월달 위기설, 4월달, 5월달 지금 한반도 위기설에 대한 쪽이 뭐 펼쳐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양면 작전에 대한 쪽을 다 쓰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국내에서 돌아가는 상황만을 놓고 본다라면은 나쁜 쪽보다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지금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죠. 그거의 이제 기초 사업인 나진 하산 프로젝트의 실사단이 어제 이제 드디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나진 하산 프로젝트의 실사단이 참석을 했다라는 것, 코레일과 포스코 그리고 지금 그 현대상선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이 실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통일에 대한 얘기는 뭐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올해 한 해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불거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의 고위급 회담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고위급 회담에서 또 지금 오늘 장중에는 뭐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까지도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정상회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분위기는 좋다. 이 남북 경협 관련주에 대한 쪽은 좀 우리가 예전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테마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그 긍정적인 이슈에 대한 쪽으로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그 남북 세계 평화 관련 뭐 DMZ 공연 뭐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이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들, 이런 쪽들 위주로 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시각도 좀 갖고 있는데요. 네. 전 분명히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네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분명히 깔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가 있겠죠. 남북에서 이제 고위급 회담 오늘 이제 뭐 열리고 1차 뭐 회담은 종료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뭐 오후에 할지 저녁 때 할지 또 언제 할지, 뭐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는 오늘 비공개로 했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래서 북한 측 요구로 했는데요. 이거 아무도 모르죠. 회의 결과를 발표할지 안 할지, 뭐 아직까지는 회의 결과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죠. 지금까지 보면은. 예, 없습니다. 그래서 1차 회담 종료한 것까지만 나는데요. 상당히 이 친구들이 뚱딴지 같이 튀잖아요. 네. 앞에서는 희닥거리다가 갑자기 또 뭐 그 협박 발언하니까 무슨 발언할지는 제가 분명히 모르겠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 그리고 지난 네. 1년간의 박근혜 정부에 6년이 지나갔는데요. 6년보다는 남북 관련된 얘기, 뭐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좀 좋은 얘기겠죠. 물론 네. 뭐를 한다 그런 어떤 최소한 테마를 보더라도 재료의 빈도는 많이 나올 것이다. 재료의 빈도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진 하산에 대한 프로젝트, 그래서 뭐 코렐이 들어가건 포스코가 들어가건 현대상선이 들어가건 누가 들어간 간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분명히 작년이나 그 이전 5년보다는 훨씬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박 대통령이 이미 작년에 유럽, 이거 영국 순방할 때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런 정부 당국의 얘기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또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올해 6월일 날 지방선거하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뜬금없는 생각을 또 해봤는데요.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어저께 벌써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은 안 됐는데, 그거 아세요? 예비 후보는 등록을 가능해요. 어저께부터인가 해서 이제 내가 선거에 나가겠다, 이런 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만나서 사람들한테 제가 법적으로 모르겠는데 명함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명함을 돌리고 그런 게 하는 데 있으니까 이걸 막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어저께 민주당의 누구 지사인가가 누가 또 이런 얘기 했어요. 누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대륙횡단철도 있죠. 네. 대륙횡단철도는 호남으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뭐 뜬금없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펀더멘탈로는 설명이 안 되겠죠. 뭐 그 현실성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자체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이랑 상관없이 그런 주식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레벨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자주자주 테마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이게 완전히 엉터리다. 완전히
예를 들어서 그 DMZ 평화공 네. 이런 것들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재료가 있다. 뭐 어쩌는 얘기하고 개성 관련 주식도 작년에 엄청 어려웠잖아요. 몇 개월을 또 쉬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관련된 주식들이 펀더멘트 다시 강조드리지만 분명히 테마지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 나왔던 뭐 철도 관련주가 됐건 뭐 시멘트 관련이 됐건 심지어는 비료는 좀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네. 보면 비료가 됐건 뭐 심지어 쌀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금강산 뭐 관광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개성공단이건 또 다른 공단이 됐건 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적극 매매 이런 말씀은 전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올 한 해의 환경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자기는요? 저도 뭐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쪽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후까지도 6월달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될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유효한 재료에 대한 쪽으로 보시면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색깔에 대한 쪽을 논하기보다는 그렇죠. 그 이슈가 언제까지 유효하냐 그리고 관련된 쪽에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보죠. 네.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요. 황우석 그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된 이슈 그런 주식들이 어제 오늘 뜨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판단 한번 해보죠. 지금 오전에 떴다가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뭐 잠깐, 많이 또 밀리고 있어요, 벌써? 예, 다시 또 벌써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에 대한 판단하는 예, 건 어떻게 보세요? 앞에서도 이제 그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우석 박사 관련된 이슈에 대한 쪽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어떤 그런 특허에 대한 쪽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에 또한 한국질병관리본부센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배아줄기 세포에 대한 지금 연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파괴력 있는 이슈에 대한 쪽으로 접근되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뭐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쪽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쪽에 대한 쪽이 좀 더 유망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보게 되면 뭐 바이로메드 같은 것들은 신고가 갱신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다가 말았던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 이제 화장품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다각화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특징적인 기업들 아니면 뭐 차바이오 같이 지금 이제 그 뭐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해 보이겠으나 단순하게 이슈만 갖고 뭐 인맥만 갖고 움직이는 그런 접근에 대한 하는 시기는 이미 좀 주식으로서 그 생명력 이슈에 대한 생명력이 너무나 짧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그 바이오 그 테마주나 이런 것은 사실 어떤 회사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 네. 제약회사는 하나 제가 맨날 나오는 데서 제가 쳐보는 주식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요. 어저께 뭐 상한가들하고는 아침에 강했던 주식이 저는 이게 10년 전도 아니고요. 5년 전도 아니고 2014년 이런 멀쩡한 시절에 그거 갖고 재료가 되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정 회사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지금 황우석 박사가 일하고 있는 후원자가 과거에 어떤 특정 기업이 2대 주주였다더라. 네. 이런 뉴스가 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지금 2대 주인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누가 또 그 회사에 무슨 뭐 인연이 있다더라. 이런 거 갖고 몇 개를 그 특징 주로 해갖고 뉴스에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최소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단기적인 소위 이제 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매매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하겠고요. 마지막 거로 바로 넘어가죠. 예, 그 하이로 코너입니다. 지난주 하이로 코너인데요. 어저께 또 제가 또 살포시 이긴 것 같아요.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해요? 그 포인트를 네. 1932포인트로 정하시는 바람에. 네. 아이고, 자기가 정했잖아요, 이 대표가. 제가 정한 게 아니죠. 그런가? 지금 위원님께서 정하셨고. 눈에 보이는 건데, 이런 건 어떻게? 예, 지금 다시 정할게요. 30점 몇몇인데 밑으로 하시는 바람에 0.006포인트 그래요? 차이로 제가 졌지만 인정합니다. 그게- 대세가 좀 꺾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게 실력이야, 듭니다. 실력. 실력인가요? 예. 오늘 다시 한 포인트부터 잡겠습니다. 네. 1935.24포인트인데요. 예. 이따 그 자가 억울하니까 먼저 잡으세요, 그러면. 아니, 35 하죠, 뭐. 네? 35로 하고. 네, 35. 먼저 하십시오. 저 어때요? 또 네.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합니다. 저 로우 잡겠습니다. 롤이요? 네, 로우 잡겠습니다. 로. 예.
로 이유, 예, 저기 이 대표는요. 저는 뭐 로로 잡으시면 저 하이 하겠습니다. 하여. 저는 로우 하는 이유는 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생각보다 이렇게 별로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특정 주식 위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이모징 마켓 오늘 뭐 다 같이 반등했어요. MSCI 네네. 이런 것들이 뭐 다 반등한 건 사실인데요. 원했던 대답이 나온 건 아니다. 이모징 마켓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은 옐런 의장에서 입에서 나온 건 아니다. 일단 미국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암암리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모징 마켓에서의 자금 유출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 때문에요. 일단 그런 것이 외국인의 매매를 좀 뭐랄까 제한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올라오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갖고요. 예. 지수 자체가 아니라 매일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로우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뭐 장중 조정 잘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외국인 매수세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세만으로 제한된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종가에 또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뭐 반등에 대한 쪽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미리 또 쉬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내일 미국 시장 떨어지게 되면 또 우리 시장이 또 반등하는 이런 형태에 대한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그 아래 꼬리를 다는 형태에 대한 흐름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쪽에서 하이 가겠습니다. 네, 짧게 그럼 한 네. 2분 정도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요. 두 남자 쇼에 저희 게시판에 올라온 분들 의견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야구공님한테 엄청 통났어요. 네. 원가에서 들어봤는데 전문성도 없다. 네. 레포트라 보면서 줄줄 읽으면서 어떠한 이해력이나 분석력도 없다. 감사합니다. 반성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예. 진작에 반성해야 돼요. 네. 봄나물 왕님님, 이분은 지난번에 썼던 분이야. 김기수 방송님 방송을 진작 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대표님, 이 의원님 모두 좋은 방송 감사드린다. 기가레인 너무 조금밖에 안 사서 얼마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난다. 네. 오늘 좀 떨어진 것 같던데 아까요? 네. 오늘 떨어졌으니까 어저께 오늘도 오르네요. 괜찮고요. OCI 주주님, 이분 때문에 오늘 OCI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OCI요? 네, 3년째 주주입니다. 물론 3년째 아주 엄청나게 떨어졌죠. 손에 네. 반토막이 아직도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요. 어제 실적도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자세한 설명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께 드릴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더 기다리셔야 하라. 네. 그리고 아마 2년 됐으면 3년 됐으면 반토막이거든요. 물 타는 건 봤냐고 싶네요. 조아조아님, 두 남자 쇼에서 제지업종을 말씀하셨나요? 제지업종 한 적이 없는데요. 올해는 제지 관련 업황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지업종은 제가 이틀 전에 한국경제TV에서 어제 했나요? 어제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 VOD 보라는 얘기야? VOD를 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내일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예, 제지업종보다는 한솔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솔그룹이 이번에 이제 지주회사 관련된 추진을 다시 한다라는 점, 요게 좀 특징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급하신 분은요, 이분이 급하시면요, 아까 여기 어떤 분이었죠? 실명이? 조아조아님 혹시 바쁘시면, 급하시면, 한국경제TV 어제까? 아니면 그렇게 VOD 아침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출발 증시 특급. 그거 VOD 혹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시간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내일 짧게 한솔제지요? 네네. 한솔제지에 대한 의견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 내일 오후 1시에 변함없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